이번 산모에서 놀라울 정도로 실전 도구들이 많이 쓰인 건 알고 계시죠? 뭐 3차 함수 비율 관계, 4차 함수 비율 관계, 거리곱, 적분 공식, 세근합 보존 이렇게나 실전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부분은 이 도구를 정말 내가 다 체화해야 할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될까? 실전에서 충분히 유용할까? 나아가서 수능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다정책을 첫 출간한 지도 이제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개정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정판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처음으로 다정기수라는 걸 도입했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실전 도구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사용 빈도가 높은지 봐야 돼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유리한 도구니까 이게 많이 사용되면 남들보다 더 큰 이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되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얼마나 유용한가. 과연 이걸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풀이와 이 간격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체화 시간.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유용한 도구더라도 내가 체화하는데 한 달을 걸린다면 이거는 그냥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다정지수라는 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 체화 시간은 짧을수록 유용한 실전 도구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 빈도와 유용함은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 같은 걸 하나 지수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다정지수를 도입해서 저희가 정리한 수학2 실전 도구의 모든 것들을 수치화했고요. 그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해 봤을 때 1 미만이면 그냥 수학적 흥미에 가까우니까 체화하지 않아도 된다. 요 사이면 체화를 추천하고 요때는 가능하면 체화를 추천, 5 이상이면 체화를 적극 추천한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거리곱입니다. 거리곱은 먼저 봐보면 사용 빈도 굉장히 높죠. 이게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는 평가원은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제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곱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냐면 수투 이제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 있잖아요.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는 그래프를 열심히 추론을 여러분이 해도 출제자가 수능에서 너 이 그래프 잘 추론했니?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어보게 되는 거는 뭐 F1이 얼마니? F'2가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을 잘 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거리곱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래프를 개형을 추론한 다음에 함수의 식을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함수값이나 뭐 미분계수를 구해보는 거 이런 과정으로 풀었다면 거리곱은 이 단계의 과정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추론이 끝난 다음에 그 그림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f의 4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 다른 근들까지의 거리를 모두 곱하면 나온다는 단순한 원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형 추론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거리곱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는 사실 굉장히 높고 이번에 또 저희가 다정을 개정을 하면서 추가했던 게 뭐냐면 다정 기출사전을 한번 넣어봤어요. 다정 기출사전은 뭐냐면 저희가 94년 수능부터 작년 2026학년도 문제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이 실전 도구가 쓰인 문제가 과연 뭐가 있을까를 다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01학년도 수능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실전 도구들이 쓰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 워크북과 다정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문항의 난이도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94년도부터 작년 수능까지 이렇게 모두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제가 작년 것만 보여드리면 자 2028학년도 예비시행 작년 수능이죠. 수능에서도 다 함수값 거리곱, 차함수 거리곱, 함수값 거리곱 다 사용됐고요. 이렇게 거리곱들 2026학년도 9월에서도 사용됐고 작년 또 교육청은 안 나왔겠어요. 사관학교 출제됐고 경찰대 또 그 전년도 수능 그 다음에 10월 7월 교육청 이렇게 매번 거리곱들은 계속 사용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안 쓰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시면 아 함수값 거리곱, 미분계수 거리곱 다 쓰이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건 팩트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던 걸 마저 해보면요. 자 사용 빈도가 별 4개고 유용함은 뭐 4.5개 체화 시간은 1이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체화 시간에서 사용 빈도 더하기 유용함
이렇게 계산한 이 다정 지수는 8.5가 되고 8.5의 경우는 체화를 적극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 줄 평을 좀 소개해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형 추론 문항은 함수값이나 미분계수를 묻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출제되는 게 너무 많은 편이고 체화하기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체화하기를 추천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거리곱이나 뭐 3차 함수 비율 관계, 세그나 이런 거를 체화한다 해서 못 푸는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이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일단 맞출 수 있게 만드는 실력이 먼저고 저는 그 다음에 체화해야 되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도구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15번 문제 기준으로 그 상황 추론을 먼저 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 관계 거리곱을 체화할 게 아니라 수학 실력부터 먼저 올려야 되고 이번 3모 기준 또 1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세근압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작성해서는 먼저 풀 수 있는지 그걸 풀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세근압 보존을 좀 체화하고 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차함수 거리곱인데 차함수 거리곱은 거리곱이랑 차함수를 이제 연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fx가 x축이랑 있어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곱을 써갈 때도 있지만 사실 어떨 때도 맞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을 기준으로 거리곱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원래는 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가 거기서 거리곱을 써보면 되는데 그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자 이제 다정책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넣어서 차함수를 그리지 않고 거리곱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 x축을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고 또 체화하는 게 조금 오래 걸려요.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함은 높죠. 이걸 딱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땐 유리하다. 하지만 체화 시간이 좀 길고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다정 지수 기준으로 1.5예요. 그래서 1.5 같은 경우는 이 미만이기 때문에 체화를 적극 추천하진 않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함수 거리곱은 다소 체화하기 어렵긴 하지만 기울어진 기준선이 나왔을 땐 꽤나 유용하다. 뭐 이건 팩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상대곱. 이 상대곱 같은 경우는 대충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4 이렇게 3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애가 있었어요. x는 3일 때 미분계수를 좀 구해보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원래는 사실 식을 작성해서 하면 된단 말이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 해서 하면 되는데 이 3에서 다른 근들까지의 차이를 계산하면 3에서 1 빼면 2죠. 3에서 2 빼면 1이죠. 또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를 싹 다 더하면 미분계수인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건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못 쓰는 좀 특수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 상대곱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냥 식 작성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래프 개형 추론하고 식을 작성하지 않고 바로 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곱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 좀 낮죠. 유용함. 저는 사실 이걸로 시간 단축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유용하다고 생각하긴 하고 체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도 다정지수가 1.7이어서 체화를 적극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좀 얘기가 있냐면 그냥 곱미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 건 팩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